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집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무너지는 등 침수 붕괴 피해가 속출했죠. 청주시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함양에서는 마을 수로를 복구하던 주민 2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서울 강남에 유휴지를 개발해서 2만 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강남권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 관계자는 강남권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핵심지를 개발하는 만큼 임대가 아니라 분양 아파트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12일부터 공적 마스크제가 폐지되고 이제 시장 자율에 맡긴다 이랬는데 마스크 가격이 들쭉날쭉합니다. 대다수 약국과 온라인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기존과 동일한 1,500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약국에서 마스크 가격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후에도 매점 매석 등 마스크 가격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날은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내리던 비는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원 영동과 남부 내륙 또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만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시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 수도권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고요. 그 밖의 지역 5에서 30mm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한낮 기온은 2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더위는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 17도에서 21도, 한낮 기온 20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건강 100세를 준비하는 화요일입니다. 여름 옷 얇아지고 이러면서 다이어트 신경 쓰는 분들 더 많으신데, 정수 씨는 요즘에 아주 성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이런 복장으로 등장을 했더니, 우리 차 박사님께서, 조인성이 등장했다고.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는 사실 서울의 달인 줄 알았는데. 아니, 도대체 몇 킬로나 뺀 거예요? 제가 한 9kg가량 뺐는데요. 요즘에 살짝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을 했는데, 아내가 워낙 밀가루나 탄수화물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살짝 지금 요요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몸이 약간 달라졌다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그럼요. 네네. 살을 빼면서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특히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푸근하다 그랬는데 오늘 뭐 조인성이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네. 근데 진짜 확실히 얼굴 윤곽이 뚜렷해졌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샤프한 느낌인데, 한 분 더 있어요. 한동화 원장님이 요즘 그래요. 아니, 뭐 하세요? 보톡스 맞으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건 특별하게 없고요. 네. 간식이나 야식을 좀 끊었더니.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한트를 하잖아요. 네. 한트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쉬지 않고 조금씩 하루에 운동을 하는 게 큰 효과가 있어요. 매일매일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렇죠. 네. 유혜연 선생님은 늘 관리하시는 거고, 그죠? 그렇죠. 태어날 저는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시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다른 기간이라는 게 없고 그냥 저는 늘 생활을 하면서 좀 체크를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퉁퉁했었다 하는 적이 있어요?
저는 결혼한 다음에가 이제 제일 살이 쪘죠. 신혼여행 갔었을 때 한 달을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둘 다 신혼여행 가서 스냅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걸 지금 열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아, 그때 꼴 보기 싫다고. 그때 그랬다. 차윤환 선생님은 아이, 뭐 관리했겠어요. 아유, 참. 관리하신 겁니다, 저거.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다이어트를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안 하느냐? 제가 네. 다이어트 지식은 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왜냐? 야,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 확률이 좀 낮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하는 게 이게 제가 봐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렵다고 네. 많은 분들이 느끼셔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예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뭐 최근에 건강 때문에라도 다이어트 꼭 해라 이런 말 많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안 하면요. 네.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이어트는 하셔야 합니다. 와 다이어트 너무 겁을 주시는데요? 아니, 사망할 수 있대요. 오늘 뭐 다이어트를 안 하면 또 잘못하면 사망에 이른다. 야 겁나는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되 제대로 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는 아주 특별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도 얼마 전에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귀여운 아들을 출산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배우 정정아 씨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역시 우리 게스트 중에 최연소 게스트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요? 이 자리, 화요일 날 이 자리에는 평균 나이 70 이상만 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역시 밝네요. 어머, 아니 세상에. 그러면 지금 저 3월에 출산하시고 3월 3일 날. 네. 아이가 지금 100일 같이 134일 됐어요. 한참 귀여울 때네요. 네, 얼마나 너무너무 이쁠까요? 이뻐요. 근데 엄마는 잠 못 자고. 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를 이렇게 밝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제 질문에 그렇게 아이 만나시고 너무 감격스러우셨겠어요? 라는지 좀 약간 짠할 것 같은, 어땠어요? 어려움 겪고서는 아이였어요. 힘들게 아이를 만났다고. 정말 사실은 저는 결혼도 힘들게 하긴 했어요. 너무 신랑이 안 해줘가지고 따라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저는 결혼만 하면 그냥 당연히 아이 생기고 이렇게 낳는 게 그냥 순리인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임신이 처음에 덜컥 쉽게 됐는데 네. 바로 또 유산이 돼서 좀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도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네. 또 임신이 또 됐어요. 네. 근데 또 유산이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안 되겠다. 주변에서 시험관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관을 했는데 또 유산이 됐어요. 아이고 힘들었네. 네, 그래서 또 시험관을 했는데 그때는 아예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랑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우리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좀 쉬자. 그러면서 일도 좀 많이 끊고 좀 많이 쉬었어요. 좀 반포기를 하고 쉬었는데 덜컥 자연 임신으로 아기가 찾아와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니까 아기가 아유 조지 쟤구나.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네. 이게 어쩌면 귀여워요. 다행히 아빠 닮았어요. 아이고 인형이네, 고마워. 인형. 100일 사진. 예. 너무 예쁘다. 네. 야 오랜만에 조만한 아이 보니까 진짜 귀엽네. 그쵸. 분유 냄새 막 아 생각나시죠? 글쎄 말이야. 목욕하는 거예요? 네. 아유, 얼마나 이뻐. 또 저때. 가슴은 가려졌어요, 제가 또. 어머,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로 네. 유전자를 진짜 몰빵을 잘해줬네요. 네. 제가 어차피 여보세요. 너무 아침이라고 대충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애기니까 뭐 제 새끼니까 네.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런 애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애기 울음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네. 진짜 새벽에 일어나고 힘들어도 무조건 감사하다 아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럼. 근데 그렇게 너무나 예쁜 천사와 함께 찾아온 게 있다면서요. 예. 저희 집에는 웃음꽃과 함께 네. 이 꽃살처럼 이 살이 뒤로 뜨고 살이 찾아왔어요. 살이. 지금 보기엔 안 그런데. 근데 이렇게 보기엔 안 그래도 정말. 사실 지금은 정말 많이 뺀 상태고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 네. 좀 많이 먹기도 먹었어요. 보통 이제 임신하면 10몇 킬로 정도 찐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0몇 킬로는 당연히 찌겠지 했는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몇 킬로가 찐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찐 거 아닌가? 너무 놨네. 너무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이랑 저랑 어떡하지? 그냥 뭐 임신이니까 이때면 뭐 먹자. 어떡하겠냐. 그래서 그냥 편하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kg가 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엄청 고생도 하고 좀 힘도 많이 들고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아이 갖고 이랬을 때 찐 살은 아이 나오면 나오면, 출산하면 다 빠진다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저도 처음에 네. 애가 이렇게 딱 태어나면 바로 배가 쏙 들어가는 줄 알고 산후조리원 갔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너무 하고, 자연스럽게. 네, 하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신랑한테 여보 나 이제 임부복 가져가. 어차피 나 배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가져갔는데 출산했는데도 배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 다시 갖고 와. 퇴원할 때 다시 입었는데 생각만큼 들어가진 않아서 그렇구나. 제가 주변에 물어봤더니 6개월 이내 빼지 못하면 이 살은 빼기 힘들다고. 맞아. 자기 살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굳은 살처럼 된다고 해서. 네, 제가 좀- 어. 그래서 좀 제가 조금 무리를 한다 싶지만 그래도 살을 지금 빼고는 있는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그 기간이 있네요. 6개월 안에 빼야 된다. 이런 맞는 얘기 맞는 건가요?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산모들이 조금 평균적으로 체중이 많이 찌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러죠. 애 낳으면 다 빠져. 뭐 모유 수유하면 다 빠져 이러는데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진짜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긴다는 거랑 똑같죠. 다 거짓말. 근데 문제는 산후 6개월 요때가 딱 기준이에요. 산후 6개월 때까지 내 몸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몸은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기본 몸무게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해서 기준이 산후 비만이랬잖아요. 내가 산후 비만이 됐다. 이후로 당뇨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올라가게 그래요? 돼요. 그래서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출산뿐만 아니라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갱년기 오고 네, 여성 네. 호르몬 감소하니까 맞아요. 살이 확 찐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빼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6개월이란 기간이 딱 정해지는 게 급격하게 체중이 변하면 원래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해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6개월 정도가 세팅이 바뀌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빨리 뺐을 때는 6개월 전에 빼게 되면 이전에 더 날씬했던 몸무게 기억하니까 좀 쉽게 뺄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내 몸은 원래 이런 뚱뚱한 몸이야라고 몸이 인식을 어머, 하니까 적응하는구나. 살 빼기가 훨씬 힘들죠. 몸도 인식을 하고요. 눈도 인식을 해. 거울을 보면 나 괜찮은데. 스스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살찌는 것뿐이 아니고 지금 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질환까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죽음에 이렇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웃었잖아요. 네.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실제로 비만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다양한 질환이 유발되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뇌졸중, 심혈관 질환, 또 대사증후군에 의해서 고지혈증, 또 고혈압, 당뇨병 문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암까지 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사실상 몸이 언제고 질병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만은 내 몸 안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좀 이렇게 좀 살이 좀 쪘다 싶으면 찌뿌둥한 게 있어요. 그럼 비만의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실 비만의 기준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체질량 지수, 우리가 이른바 BMI라고 하죠.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거 인바디 측정할 때 많이 나오는 거. 제일 위에 그렇지 나오죠. 않아요? 예. 네, 네. 사실 인바디 같은 기계가 없어도 사실 BMI 자체는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네. 계산기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스마트폰? 스마트폰 좀 맛집 검색할 때만 쓰거든요. 스마트폰에 보면 계산기 기능이 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체질량 지수라는 게 뭐냐면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제 단위가 체중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키는 센티미터가 아니고 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산기만 있으면 내 몸무게 킬로그램으로 입력하고요. 거기에 키를 2번 나눠주면 되는 거죠. 제가 정수 씨 키랑 몸무게를 저희 작가님들이 적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74kg에 몸무게는 74kg, 키가 1.74m, 그러니까 네. 174cm시래요. 그러면 74 나누기 1.74, 그리고 1.74를 한 번 더 나누는 거죠. 그러면 24.4 정도가 나오는데 저 어떤 이게 수치예요? 정수 씨의 BMI예요. 저걸 모르겠네. 저 수치만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이 안 서는데. 네. BMI의 기준은 남녀 똑같아요. 23까지가 정상이고요. 네. 23부터 25까지가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이에요. 근데 정수 씨 보면 살을 이렇게 많이 빼고 몸도 그래. 좋아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이게 과체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키랑 몸무게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근육량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도 비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간과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래도 몸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있는지나 근육량이 있는지 정도를 중간에 한 번 더 가늠을 해보셔야 돼요. 아, 좀 괜찮습니다. 정수 씨가 과체중이 나올 정도면 나도 비만 나오겠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네, 얘기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거긴 뭐, 그죠, 뭐. 네. BMI 4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로 따지면 정정아 씨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살짝 과체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이 보기에는 드는 진짜 게 괜찮은데. 이 뱃살이 아직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네. 네네. 다이어트 하면서 힘든 거 뭐였어요? 먹는 거였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먹는 낙으로 이제 살잖아요. 저희 나이 되면은 이제 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특히 막 이렇게 임신했을 때나 뭐 이렇게 가출산해갖고 막 관리하고 있을 때 남편분이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안 도와주고 그러면 열받잖아요. 원래 안 도와줬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원래도 이렇게 쌀을 사실은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네 라면, 빵 그냥 간단하게 햄버거 같은 거 아, 그게 더 나빠. 그냥 편하니까 지금도 행복한 아침 저 로고가 햄버거처럼 보이고만. 그래서 이제 막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라면은만은 끊자. 왜냐면 밀가루인데다가 짠 국물이 있어서 네. 이것만은 끊자 생각했는데 저희 신랑은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저한테 밥만 되면 끓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맛없게 끓여줬어요. 네. 잘하셨네. 네, 네. 다시는 끓여달라는 얘기 못하게. 네, 네. 근데 먹는데 좀 이렇게 그런 거 참는 게 좀 힘들긴 해요, 아, 사실. 맞아. 그래, 옆에 누가 먹고 있으면 그래요. 밀가루 중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좀 중독 증세가 있는데 그렇죠. 술보다 끊기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밀가루가 다이어트에 왜 적이 되느냐? 밀가루 자체가 가루잖아요. 그럼 이미 소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쌀이나 이런 통곡물보다 흡수가 잘 되니까 혈당도 팍팍 올리고요. 그만큼 소화 흡수가 잘 되니까 또 호기도 빨리 져요. 그러니까 자꾸 또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 다이어트의 가장 나쁜 적 밀가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는 그 밀가루 자체보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또 그렇게 건강에 도움을 안 줘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밀가루하고 소금만 갖고 만든 과자가 있어요. 크래커. 맛없잖아요. 잘 안 드시죠? 위에 땅콩 버터 얹어 발라서 드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드시는 과자 하시면 웨하스, 크림 쫙 들어갖고 초코칩, 초코가 팍 박히고 여기 들어가는 이 지방이나 초콜릿, 그다음에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를 나쁘게 하니까 이 밀가루 음식들, 이게 입에 좋은 맛, 단 음식들 이런 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정정화 씨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다이어트에 꽤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드셨어요? 어떻게 관리하셨을까? 저는 사실 원래부터도 이제 뭘 안 먹고 굶고 이런 거 못했어요. 더군다나 출산을 하고 나서 모유 수유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굶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뭐 굶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밀가루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딱 쌀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루에 2끼 밥은 꼬박 먹고 대신 이제 반찬 같은 거를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나물도 기름에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이랬다면 지금은 좀 삶은 나물을 먹거나 아니면 외식하고 싶다 그러면 해산물 쪽으로 이제 먹거나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처음에는 이거 식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쌀이 정말 까실까실하게 진짜 뭐 이게 인지 쌀인지 모를 정도로 막 안 씹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니까 2, 3주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그다음 2달 정도를 그냥 조금 그래도 참고 참고 했더니 지금은 이제 편해졌어요. 네, 속도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식습관도 완전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러면 그렇게만 관리하면 되겠어요? 지금 더 빼면은 뭐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괜찮으신데요? 예. 아니 근데 꼭 빼야 돼요. 제가 왜냐면 지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사실은 신랑이 제가 앞자리가 4자로 바뀌면 현금 100만 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활비를 지금 100만 원 받고 있는데 현금으로 100만 원을 이제 준다니까. 공짜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 신랑이 되게 짠돌이에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3만 원짜리 이상은 사주지도 않았거든요. 그 정도 짠돌이가 저한테 100만 원을 준다는 거는 제가 못 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자가 자존심이 있지. 꼰대를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앞자리 4자로 바뀌어가지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지금 그래도 조금 남은 모양이에요. 조금밖에 안 남은 네. 모양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가면 돼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그렇구나. 자, 그러면 정정아 씨의 다이어트를 돕는 팁 뭐 좀 더 없을까요? 팁을 알려드려야죠. 네. 이기셔야죠. 도와주세요. 제가 10% 드릴게요. 정말 반드시 이기도록 도와드릴게요. 예. 사실 뭐 정정아 씨도 그렇지만 지금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진짜 음식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지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생활 습관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 한 번쯤은 장내 환경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장내 세균의 문제죠.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장내 세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살이 더 찔 수도 있고요.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푸른 바다 위, 뜨거운 태양, 노출의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하지만 와, 뱃살 봐. 이거 어떡해. 임신을 다시 했어. 이거 어떻게 빼? 이거 뺄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뱃살에 한숨만 늘어가는 오늘의 주인공.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빼냐. 이거 진짜 어떡하지? 5년 전만 해도 여름이 두려울지 몰랐답니다. 이렇게 늘씬했던 그녀가 살이 찌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를 낳고 5kg를 못 뺐고 둘째 낳고 3kg를 못 빼서 총 8kg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출산 후 늘어난 체중으로 망가진 몸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뱃살이죠. 배는 진짜 아무리 운동을 하고 조금 먹어도 빠지지가 않아요. 특히 옷을 입을 때 늘어난 뱃살을 가장 크게 체감한다는 그녀. 제가 입던 옷인데 결혼 전 즐겨 입었다는 치마. 현재 입는 옷과 비교해보니 3인치는 차이가 나겠는데요. 이게 불과 작년, 재작년에만 해도 좀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가요. 제가 이걸 정말 입었었나 의심이 됩니다. 제가 뭐 야식도 안 먹고 패스트푸드도 안 먹고 배달 음식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소소하게 계속 간식을 계속 먹어요. 냉동실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그녀의 간식들. 밥 대신 먹는 거라고 위로를 해보지만 결국 밥보다 더 먹게 된다는 슬픈 현실. 때문에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 나름 몸을 열심히 움직여봅니다. 날씬한 몸매를 상상하며 이때만큼은 신나게 다이어트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그녀. 다이어트 한약도 먹어보고 그리고 뭐 건강 보조제도 많이 먹어보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쉬었더니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살을 빼도 이내 요요로 원상복구. 이처럼 자꾸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은 바로 장 건강에 달려있다는데요. 우선 그녀의 장 건강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유해균이 월등히 많은 상태. 유해균 속 비만 세균이 바로 살을 쉽게 찌우게 만드는 것이죠.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이번 계기로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말겠다는 주인공. 먼저 현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과연 그녀의 상태는? 체중이 오버가 많이 되셨어요. 중요한 건 이 체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체중의 비율이 중요한데 지금 골격근량은 굉장히 적으신 상태에서 체지방량이 굉장히 많으신 상태예요.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한 상태. 너무 참담해요. 특히 내장 지방률도 너무 높고 복부 지방의 살이 말고는 있었지만 너무 심하게 다 몰려 있어서 좀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샬롬 씨가 지금 복부 쪽에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복부 쪽의 지방을 좀 감량을 하시려면 단순히 복부 쪽만 쓰는 것보다 전신 칼로리를 좀 소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조은숙 씨가 왕자 만드신 거 아시죠? 그게 이제 저하고 거의 17년 동안 같이 운동하시면서 만들어진 왕자시거든요. 일단 전신을 써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마운트 클라이머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복부를 잡아주고 상체 흔들림이 없이 칼로리 소모의 최강. 유산소 전신 운동 동작. 먼저 엎드린 상태에서 한 발씩 차례로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줍니다. 이후 달리기 하듯이 다리를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상복부와 하복부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또 지방을 연소시키고, 자, 칼로리를 소모시켜 줄 수 있는, 자, 트위스트 크런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양팔은 머리 뒤로 깍지를 껴주시고 다리를 90도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상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몸을 틀어줍니다. 등을 완전히 바닥에다 밀착시키는 게 중요해요. 무릎과 반대편 팔꿈치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반복해주세요. 쓰고 6, 그죠? 1, 2, 자, 이때 붓고 당기세요. 3, 그렇지. 손을 잡아주고, 계속 는 상태. 5, 10개. 일주일 후 다시 그녀를 찾은 제작진. 다이어트에 있어 운동만큼 중요한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채소랑 이렇게 채소 위주의 식단을 했고요. 또 이제 우엉이 장에 좋다 그래서 이제 우엉 위주의 좀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장 건강 챙겨줄 우엉 두부 샐러드. 우엉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고 잔변 및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껍질을 깨끗하게 벗긴 우엉을 최대한 가늘게 썰어줍니다. 이후 두부를 데쳐주는데 소금을 살짝 더하면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채 썬 우엉 역시 끓는 물에 2, 3분 정도 데쳐줍니다.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 그리고 꿀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물기를 짠 두부는 손으로 으깨주기. 리코타 치즈 샐러드처럼 이렇게 좋은 식감이 돼요. 부드럽게요. 으깬 두부 위로 채소와 우엉을 더해 소스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마치 리코타 치즈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두부와 아삭한 우엉의 만남, 그 맛은? 고소해요, 고소해. 진짜 맛있다. 물리지도 않고 맨날 닭가슴살, 고구마, 바나나 이런 거 먹었는데 질렀는데 신선하고 건강에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 빠질 수 없다는 한 가지. 그녀가 매일 챙겨 먹고 있다는 이 뽀얀 물의 정체는? 이건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 꾸준히 먹고 있어요. 유쾌한 주인공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 방법. 체중뿐 아니라 스트레스까지 쫙 빠지겠는데요.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다이어트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녀. 들어가서 올렸는데 국부가 그리고 매일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로 장 건강 역시 꾸준히 관리 중. 2주간 계속된 다이어트 대장정. 드디어 그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장내 세균 검사 결과 유해균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장내 환경이 좋아진 만큼 2주간 체중이 4kg 감량.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제가 못 입었던 여기서 걸렸던 치마예요. 기억나시나요? 다이어트 전 들어가지도 않았던 이 치마가 그런데 이게 그동안 좀 빼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원하는 옷을 입어서 너무 좋고요.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장 건강 잘 지켜가면서 열심히 해서 더 이쁜 옷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장 건강부터 지키자. 장 건강 지키는 비법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눈에 보이게 빠졌네. 치마가 들어가는 그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사실. 힘들어 보이는 빠짐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그냥, 빠졌어. 네. 얼굴도 표정도 더 밝아져. 네. 그렇죠. 저런 맛이면은 진짜 다이어트 하죠. 그러네. 사실 괜찮은 것 같은데. 정정아 씨도 그런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애 난 다음에 뭔가 옷이 안 맞다가 딱 입었는데 딱 네. 샷. 솔직히 제가 옷을 입고 온 게 있었는데 제가 살을 한참 빼면서 초반에 샀어요. 근데 네. 오늘 입고 왔는데
허리가 큰 거예요. 그 뒤에 핀으로 딱 집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본 윤샤롬 부부요. 저 주부. 네. 지금 그 장내 환경이 어떻게 됐고 신체 변화 어떻게 됐는지 그거 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일단 장내 세균 비율이 완전히 달라졌고 모래도 안 빠졌는데 그때 장내 세균 비율이 유익균 8%, 유해균 26%였는데 장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후에 유익균이 22%로 3배 가까이 늘고 유해균은 6%로 엄청 줄었어요. 네, 지금 그 표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지금 그냥 유익균, 유해균 비율만 따지면 한 3배 정도씩만 차이가 나는 것 같으시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중간균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중간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간균은 유익균이랑 유해균 중에 더 양이 많은 쪽으로 붙기 때문에 중간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태에서 보면 사실은 유익균은 8%에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유해균 같은 상태였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보면 이후로는 유익균이 훨씬 더 득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유익균이 지금 22%가 아니고 몸속에서 작용할 때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네. 완전히 장내 환경이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에는 장내 세균들이 거의 다 유해균으로 활동을 했다 이 얘기네요.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바뀐 다이어트 이후로는 거의 다 유익균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내 세균이 잘 만들어져야지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에 더 유리한 몸과 그런 체질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완벽하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체 지수도 많이 달라진 거고 네. 유익균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체중도 4.2kg이 내려가고 체지방 함량도 2.9, 복부 지방률 0.02, BMI 지수도 이렇게 돼. 예. 일단 장내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는구나. 네. 장내 세균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사례자 통해서 이제 확인하셨다시피 장내 세균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해균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 유해균 중에 비만 세균이 있어요. 네, 이렇게 비만 세균 이제 퍼뮤큐테스라는 비만 세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만해질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이 또 건강을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세균이 있는데 그 세균은 박테로이데 테스인데 길쭉길쭉하네. 이 세균이 많으면 이렇게 다이어트가 더 잘 되고 장내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다 건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뭐 쥐로 실험한 거 있었잖아요. 네, 좀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쥐를 무균 상태의 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비만한 쥐의 장내 세균을 그대로 이식을 해줬고요. 반대쪽 쥐는 정상 체중인 쥐의 장내 세균을 이식을 해주고 관찰을 해봤더니 처음엔 무균으로 같았잖아요. 그런데 비만한 쥐의 이 장내 세균을 이식한 쥐는 저렇게 뚱뚱해지게 됐고요. 정상 쥐의 장내 세균을 이식한 쥐는 똑같은 정상 체중을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장내 세균과 살찌는 거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체질이 있는데 그건 체질이 아니고 내 안에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유해균을 좀 나가게 하고 유익균을 오게 하고 이런 비법은 있습니까? 그중에 이제 가장 간단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만 해도 장내 세균총을 좀 더 유익균을 늘릴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큰일 났네요. 운동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해도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그렇죠. 이게 거잖아요. 이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똑같은 이제 환경을 두 이렇게 집단을 놓고 네. 6주 동안 이제 음식은 똑같이 먹였죠. 그래 한 그룹은 이제 6주 동안 운동을 시켰고 한 그룹은 운동을 안 시켰는데 6주 동안 꾸준하게 운동을 한 그룹을 이제 6주 후에 장내 세균을 봤더니 네. 유익균에 의한 부산물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 운동을 안 한 그룹을 보니까 유익균 수도 줄어들고 유익균에 의한 부산물도 줄어들기 때문에 한 6주 아까 사례자는 14주 그러니까 14일이면 2주잖아요. 네, 2주. 그럼 2주만도 효과가 있는데 6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정아 씨는 그럼 지금 운동은 뭘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기본적인 관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운동을 이렇게 장시간으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기를 이제 안고 최대한 동네를 많이 걸어요. 네, 걷거나 집에 있을 때는 아기를 이제 들고 그 스쿼트 자세로 이렇게 하면 또 아기도 좋아하고 저도 운동이 되고 아니면 다리 위에 올려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리를 폈다 접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아기는 놀이 시간이 되고 저는 운동 시간이 되고. 그거 좋네. 네, 근데 그렇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 아이나 친구들 보니까 뭐 아이를 들고 운동은커녕 쉴 시간도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던데 그래서 한 원장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동화의 플러스원. 비만 잡고 유익균 키우는 고무장갑
근력 운동입니다. 고무장갑? 네, 네. 고무장갑 근력 운동을 오늘 한트로 준비하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TV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가지 준비를 해주십시오. 주방에 가서 고무장갑 챙기셔서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한트 나갑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는 아래, 거군요. 왼쪽, 오른쪽. 네, 한트입니다. 네, 고무장갑 다 준비하셨나요? 네. 네. 고무장갑만 있으면 집에서도 쉽게 근력을 키우면서 이렇게 비만도 잡고 또 스트레칭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고무장갑을 통해서 이제 운동하게 되면 다른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 부상 방지, 또 이렇게 낙상 방지, 또 이제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고무장갑 빨리 준비하셨죠? 네. 네. 근데 고무장갑을 검지 부분을 이제 묶으셔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그 부분을 묶을 때 보통 이렇게 매듭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매듭을 하는데 보통 일반 매듭을 하면 풀립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팔자 매듭 아세요? 어떻게 팔자 하는 매듭.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올렸어요. 네. 네. 돌렸습니다. 네. 올라간 부분이 올라가게 아하. 이렇게 묶으면 올라간 부분이 올라간 팔자가 되죠. 이렇게 되면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암벽할 때 이렇게 자위를 묶는 방법이거든요. 아. 이거는 누가 당겨도 풀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압력해도 되겠네요. 그걸로 한번 해보시고. 네. 자, 그리고 고무장갑 있으시면 고무장갑이시고 운동밴드 있으면 네. 운동밴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운동밴드 고무장갑 준비하겠습니다. 자, 동작은 간단하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무장갑을 이렇게 묶었죠. 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묶었고 이거를 이제 권투 이렇게 동작할 텐데 권투? 고무 장갑 권투 펀치입니다. 어. 자, 이렇게 적당히 길을 잡고 자, 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오. 자, 다리도 한쪽 다리는 뒤로 빼고 이렇게. 자, 원상으로 데려와서 반대쪽. 그렇죠. 우와. 오. 자, 여러분들 운동 강도를 좀 세게 하고 싶으면 살짝 가운데로 잡으시면 돼요. 아하. 손가락 쪽으로 잡으면 네, 되네요. 그렇죠. 가깝게. 자, 해볼까요? 쭉 뻗. 오. 우와. 아, 운동돼, 운동. 반대쪽. 쭉. 뭐 배에 힘이 들어가요. 네, 오. 네, 됐습니다. 자, 더블 펀치를 해볼까요? 네. 한 번, 돌아왔다. 2번. 자, 반대쪽. 한 번, 2번. 네, 이렇게 되면 양팔의 근력을 키워주면서 스트레칭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자, 2번째. 네. 고무장갑을 뒤로, 허리 뒤로 하시고, 오케이. 자, 이런 상태로 자세를 하시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팔을 벌리세요. 우와. 버티세요. 잘 안 벌어져. 앞으로 갔다가. 자, 뒤로. 이렇게. 팔이 잘 안 벌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계속 하시면 벌어집니다. 여기를 네, 근육이 뭉쳐서 그런 거거든요. 이겨내세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번째 동작. 네. 이 상태에서 양팔을 뻗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우와. 네. 우와. 우와. 야, 안 뻗치죠? 뭐 하세요? 쭉 뻗으세요. 자, 당기시고. 자, 다시 한번 뻗어보겠습니다. 쭉. 야, 저렇게 간단 말이야? 가네? 아이고, 정수 씨 뭐 하신 거예요? 나는 왜 이래? 그렇지, 그렇지. 너는 왜 이래? 힘들구나. 큰일 났다, 이거. 네. 자주 하시면 근력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가능할 겁니다. 자, 아, 내 고무장갑 새거 줬나 봐요. 진짜.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이 상태로 하시고 준비. 스쿼트 자세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스쿼트. 우와. 스쿼트. 일어나시고. 자, 이 팔 자세를 유지하세요. 허리를 당겨주면서. 이거는 팔, 다리 근육, 허리 근육까지 강화시키는 효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운동 되시죠? 이게 수건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수건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이 운동.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앉아보실게요. 네. 자, 이제 다리 운동을 해볼 텐데요. 네. 네. 한 다리는 양반 다리, 양반 한 다리. 다리에 발바닥에 걸치고 네. 이 상태에서 쭉 뻗으세요. 아하. 자, 이렇게. 45도 들어 올리세요. 아. 허리는 세우고 시선은 발끝. 발끝. 허리 세우고. 네, 어허. 쉬었다가 어허. 자, 쭉 뻗어서 쭉.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려. 허리는 오. 세우고 시선은 오, 발끝. 발 뒤도 당기는데. 우와. 땡겨, 땡겨. 반대쪽. 자, 쭉 뻗어서 들어 올리세요.
머리는 세우고 시선은 발끝. 총알이 땡겨. 땡겨. 자, 우와. 쉬었다가 자, 쭉 뻗어서 올릴게요. 이거 많이 땡기네. 그렇지. 네. 자, 양 발을 같이 걸어서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쭉 뻗었잖아요. 그러면 나 불렀어요. 떨어져. 나 불렀어? 서 박사님. 떨어져요. 나 불렀어? 자, 이 상태로 하는 거죠. 쉬었다가 뻗어서 땡겨. 불렀어? 불렀어? 왜? 아, 자꾸 불러 짱나게. 아니야. 됐습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한트 음악에 맞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이 자, 아니구만. 본투 준비. 원투. 자, 음악 주실까요?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자,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두 번 더. 그렇게 너를 사랑해 내 마음을 받아줄 자, 더블 펀치. 자, 반대쪽. 하나, 돌아왔다가. 자, 한 번 더. 하나, 돌아왔다가. 더블. 하나. 자, 고무장갑 허리 뒤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자, 양팔 벌리겠습니다. 자, 쭉. 안 올라가. 자, 또. 쉬었다가. 또. 여보, 한 번 더. 라면 먹지 말라고. 자, 애를 낳는데. 스쿼트. 하나. 둘. 셋. 넷. 자, 앉아서. 양반 다리. 자, 다리 뻗어서 올리시고, 시선, 발끝, 머리 세우고, 쉬었다가, 뻗어서 올리고, 자, 두 번만 더. 자, 쉬었다가, 한 번 더. 반대쪽. 뻗어서, 올리세요. 뻗었어. 쉬었다가, 뻗어서, 시선, 발끝, 허리 세우고. 한 번만 더. 자, 양발. 자, 나 불렀어. 쭉 뻗어서. 쭉 뻗어서. 불렀어. 네. 자, 한 번 더. 불렀어. 나 불렀어. 자, 두 번만 더. 이렇게. 자, 마지막. 아,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운동된다. 야, 이거. 이게 저는 힘들어가지고요. 아니, 이거 고무장갑 이렇게 운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야, 좋다, 엄청. 이거. 아니, 한동화 선생님 고무장갑 가지고 노시더니 이렇게 찰져진 거예요. 아, 그럼요. 우와. 사람이 아주 마디가 찰져졌어요. 이게 진짜 운동이 되네. 이거 힘들어요, 그리고. 야, 이거 재밌다. 잠깐 했는데요. 네. 몸이 아주 쫀득쫀득해졌습니다. 지금 BMI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요. 아니, 지금은 근데 이게 이제 운동을 통해서 장내 세균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유익균으로. 근데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먹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먹는 거가 영향이 크죠. 네. 자, 그래서 차윤환, 제가 준비한 플러스 원은요. 자, 유익균 죽이는 식품이 따로 있습니다. 유익균 죽이는 식품이 네. 따로 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요, 장에 있는 유익균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장에 있는 유익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골라서 섭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식품을 알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껏 먹었는데 그거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익균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될 식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그래서 정정아 씨 계속 뭐 라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라면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런지 이걸 좀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유익균을 죽이는 음식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아하. 네, 3가지. 그러면 첫 번째 식품부터 보겠습니다.
저거 밥? 볶음밥 많이 먹이는데 우리는? 자, 볶음밥입니다. 네. 자, 볶음밥인데 이거는 일반 볶음밥은 아니고요. 간편식으로 나온 거 아시잖아요. 네, 네. 냉동고에 있다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먹는 네. 그 간편식으로 나온 볶음밥이 유익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저 밥알을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제품이랑 같은 것 같아요. 저희 냉동 볶음밥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냥 바로 볶아서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돼서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재워놨거든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간편해서 자주 그쵸. 먹고요. 무엇보다 밥이어서 죄책감이 좀 맞아, 덜하더라고요. 맞아. 네. 여기서 말씀드린 게 밥은 죄가 없어요. 네. 저 볶음밥도 죄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네. 볶음밥은 어쩔 수 없이 뭐가 들어가죠? 기름. 기름. 자, 그런데 이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 중에 보면요. 기름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넣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유익균들을 억제하고 유해균들은 오히려 이제 먹이가 돼서 유해균들이 막 늘어나게 하는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또 라면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네. 라면도 왜 튀기거든요, 면을. 그래서 이렇게 좀 튀기거나 또 기름을 많이 쓴 볶은 것 같은 이런 식품들이 좀 유익균에게 득이 되고 유해균한테 득이 되고 유익균한테는 좀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볶음밥을 볶아야지 그래 기름에다가 튀기면 그게 튀김밥이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음식 보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찌개 아니에요? 찌개? 자, 두 번째는 국이나 찌개입니다. 이거 늘 먹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 국 얘기 나오니까 바로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저 볶음밥도 신랑이 먹고 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찌개랑 국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밥은 없어도 찌개는 있어야 먹거든요. 맞아, 저도요. 반찬이랑 찌개만 먹는 경우도 사실 근데 많아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잖아요. 네. 찌개 이런 게 있어야 하나 되잖아요. 있어야죠. 밥상 제대로 안 차린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렇죠. 일단 이게 뭐 국이나 찌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맛있잖아요. 네. 네. 그 왜 맛있을까요? 그럼 거기 안에 간이 돼 있잖아요. 네. 자, 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너무 과도한 나트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요.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발병될 수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식이라고 하는 게 참 건강식이고 좋은데 네. 저 국물과 그다음에 좀 절임류와 같은 것들에서는 맞아. 이 나트륨, 소금 섭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대장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유익균은 좀 나쁘게 또 유해균한테는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너무 짜게 드시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네. 네. 세 번째는 보여주시죠. 제가 뭐지? 이거 그거구나. 과일청. 네, 맞습니다. 맞아요. 과일청이 왜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탄산수에다가요. 네네.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하루에 한 두세 잔씩 마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봄에 열심히 담가 놓으셨던 매실청 같은 네. 이제 과일청이 이제 여름철에 딱 이렇게 시원한 물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잔 너무 좋죠. 탁 마시면 너무 좋잖아요. 물하고 탄 거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청을 담글 때 보면 어떻게 담그시죠? 과일하고 설탕하고 1대1 이렇게 먹는 너무 과도한 설탕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 속에서 유해균을 득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유익균들을 나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름 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이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애가 하나 있어요. 과일청 말고. 빙수? 저 빙수에 있는 팥.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탕 많이 들어간 거다 얘기하면은 딸기잼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게 한 20%가 설탕인데 저 팥은요,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심한 경우는 45%까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팥 너무 달달하고 맛있다고 드시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드시더라도 너무 자주 드시거나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세상에. 맛있는 건 다 먹지 말라니 혼자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유익균을 키우는 식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주부님도 아까 드셨던 것들 중에 혹시 아까 열심히 깎았던 거 네. 기억나세요? 네네. 우엉. 자, 우엉 같은 경우는요, 그 속에 프락톨리고당이라고 하는 유익균이 아주
아주 좋아하는 먹이가 들어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런 우원과 같은 뿌리 채소들을 드시게 되면은 장 속에 유익균들이 늘어나고요. 결과적으로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변비에도 도움이 주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김밥 먹을 때 빼고는 안 먹는데. 그렇죠. 네, 좀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식품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준비한 미네연의 플러스 원은요. 바로 유익균을 키우는 식품인데요. 검은 물과 하얀 가루입니다. 검은 물과 하얀 가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검은 물과 하얀 가루가 나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드는데 네, 먼저 검은 물부터. 지금 뭐 제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저쪽에서 배달 한번 갈까요? 잠깐만요. 검은 물 시키셨죠? 네. 이거 서비스예요. 예, 고맙습니다. 여보, 이것도 갖다 줘야지. 네. 고맙습니다. 살아나요. 네, 고맙습니다. 드셔보세요. 좋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딱 설마 먹고 싶었거든요. 좋은데. 이게 도움이 된다면요, 뭐 얼마든지 마실 수 너무 있어요. 맛있어. 이거 뭐 단 거 같기도 하고 쓴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일단 너무 김 맛있네. 빠진 콜라 같기도 하고. 이거 커피죠, 커피. 네. 왜요? 근데 커피 드시면 안 돼요? 커피 잘 안 드시는 거예요? 저 태어나서 커피 지금 처음 먹은 거예요. 그래요? 진짜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44년 만에 커피 처음 야, 먹어요. 어디가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 진짜 처음 먹었어요. 진짜요? 왜요? 왜 안 마신 거예요? 저만의 고집? 이렇게 드시게 되다니. 이렇게 허무하게. 난 그래서 커피 맛을 모르길래 왜 그러지? 그랬는데 커피가 이런 맛이에요. 네. 근데 이 커피가 유익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이게 40몇 년 동안 커피 안 마신 게 더 궁금해.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사실 커피 요즘 워낙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커피를 아예 안 드시는 분들보다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씩 드시는 분들이 장내에 유익균이 더 많고 그래요? 유해균은 더 낮았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커피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커피하면 보통 카페인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커피 안에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요.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균은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커피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제가 제작진한테 커피를 준비해달라 그랬더니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었네요. 사실은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아메리카노 형태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자, 이 하얀 가루 보겠습니다. 이게 설탕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뭘까요? 먹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맛, 잘 아는 맛이에요. 맛있다. 프리랜서들이 좋아한다는 프리바이오틱스. 진짜. 그럼 이거 나도 좋아해야 돼. 이거 그거구나. 약간 시큼하면서 달달하네요. 이 약간 맛있죠. 요거트 말린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이 맛이 이게 배고플 때 저는 한 포를 먹으면 입이 조금 가셔져서 포만감이 달달한 거 땡길 생기더라고요. 때 요거 조금씩 먹으면서 입을 근데 달래주거든요. 이게 지금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했는데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유산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균, 살아있는 균이 아니고 먹이가 되는 주로 원료는 아까 선생님 우엉 얘기할 때 얘기해 주셨던 락토올리고당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종 식이섬유나 이런 유산균, 특히나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로 구성이 된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엉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 식품에서도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할 수 있지만 하루에 필요한 충족량을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럴 땐 이렇게 별도로 가공이 된 프리바이오틱스 형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 주부도 뭐 이렇게 물에 타서 하얀 거 냉장고에서 이렇게 마셨잖아요. 이게 그냥 괜히 변한 게 아니고 운동도 운동이고 드신 것도 드신 거지만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죠. 장내 환경이 아예 달라졌거든요. 유익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실제 연구 결과로도 있어요.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도 아니에요.
4일 섭취했을 때 유익균이 기존에 있었을 때는 7,900만 마리 정도였는데요. 4일 만에 12억 5,800만 마리. 15배가 넘게 유익균 중에서 이제 일종의 비피더스균 종류인데요. 15배가 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네. 반대로 유해균 같은 경우는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해균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14일 만에 40% 정도까지 유해균의 비율이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야, 이 동식물이랑 비슷하네요. 이게 동식물도 잘 먹이면 잘 크고 번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장에는 유해균도 있지만 이제 유익균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사례자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례자분이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기 초기에는 장 내에 있는 유익균이 한 8% 정도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한 2주 정도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적절하게 했더니 유익균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장내 이렇게 유익균에게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유익균의 수를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줄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실험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배지에 유익균을 넣고 한쪽에는 먹이를 주고 한쪽에는 먹이를 안 줬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먹이를 안 준 그룹이고 오른쪽에는 유산균에게 먹이를 공급했더니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 수가 이렇게 아주 수십 배 늘어난 이렇게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냥 화면상으로 보더라도 오른쪽에 유산균에게 먹이를 공급한 쪽이 그렇죠. 네네. 확실히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많이 먹으면 유익균 늘어나고 체중도 감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균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이게 네. 이제 체중과 연관이 있느냐에 대한 실험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를 어떻게 섭취를 시켰냐면요. BMI 지수가 26, 그러니까 이제 비만인 분들이죠. 이 분들을 대상으로 12주간 1일 21g의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섭취한 균은 12주 후에 1.03kg의 체중이 감소했는데 먹지 않은 균은 오히려 0.45kg의 체중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먹은 쪽은 줄었는데 안 먹은 쪽은 늘었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할 때 또 중요한 게 이 포만감 아니겠습니까? 이 배가 고픈 거를 잘 못 견디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포만감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은 좀 덜 먹을 수 있고. 근데 프리바이오틱스가 이 포만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그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정상적인 BMI에서 약간 과체중의 BMI를 가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하루에 16g의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를 시켰더니 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에서 포만감이 늘어나고 공복감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씨 말대로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렇게 포만감을 좀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앞서 정정아 씨가 네. 자주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1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고 지금 아마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절반 이상을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이미 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비가 좀 심했어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찾다 보니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지금은 훨씬 편해졌고 옛날에는 정말 아침부터 죄송한데 정말 막 돌을 싸는 느낌으로 막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배변 활동도 원활해졌고 제가 임신하면서 20kg가 쪘었는데 지금 15kg로 뺐거든요. 근데 아마 뭐 많은 운동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했지만 아마 이것 때문에 도움을 조금 좀 수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밥을 꼬박꼬박 먹으면서도 15kg 뺀 이유가. 네. 정정아 씨도 그렇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거든요. 특히 변비가 있으시다면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로 수분 섭취를 같이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매일 물 2리터와 함께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를 했을 때는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죠. 장 안에 있는 염증들이 좀 생기는 질환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배변 횟수가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또 이 외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럴 때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네,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도움이 된다. 네. 이제 저 장은 이제 대장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대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가장 큰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노폐물이 제거되는데 이 장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독성 성분이나 다른 뭐 세균들이 역으로 장내로 흡수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거를 장누수 증후군 혹은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들은 뭐 간이나 폐, 콩팥, 심지어 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흔하게 유산균들을 섭취를 하시잖아요. 근데 유산균들을 섭취하시다 보면요. 초기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산균을 먹고 복통이 있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일종의 우리 몸이 새로운 유산균이 들어왔을 때 이게 유산균이 유익균이긴 하지만 처음 본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많이 당황했구나. 많이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작정 유산균만 섭취하시는 것보다 원래 자신의 몸에는 적지만 유익균들이 있거든요. 예. 이 유익균들에게 적절한 먹이를 주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유익균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통이 좀 있어도 먹는 게 좋다. 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항암 치료, 자가 면역 질환자에게 프리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건 잠깐 뭐 감기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시한 것처럼 항암 치료를 받는다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내 면역 체계 자체가 심하게 손상이 돼 있을 때는 균 형태로 먹는 것보단 프리바이오틱스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산균이잖아요. 아무리 유익균이어도 결국은 세균이에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폐혈증이나 균혈증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FDA에서 여태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통해서 장기 이식 환자들이나 항암 환자 같이 면역이 많이 억제되어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유산균 섭취는 권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왕이면 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겠죠. 내 몸이 약해진 분들이나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균이 들어가면은 그 균조차도 이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니까 네네. 기존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같이 이렇게 증식을 시키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경우 있을까요? 일단 뭐 유산균을 지금 드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상하게 난 잘 먹는데 왜 별 효과가 없어 보이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 프리바이오틱스랑 같이 드시면 상승 효과, 즉 궁합이 좋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산균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산이나 담즙사 뭐 이런 데에 의해서 죽어요. 자, 그렇게 힘겹게 해가지고 장까지 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으면은 먹이가 되니까 이제 힘을 내서 증식도 하고, 그다음에 장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이제 정착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먹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섭취하면 돼요? 일단은 너무 미비하게 드시면은요, 먹이를 주긴 죽지만 조금밖에 안 주면 효과가 없겠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게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 드실 때는 하루에 한 4g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를 하면서 이곳의 유익균을 늘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에서 소화기관이자 가장 큰 면역기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지난주 정답은 갱년기였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 보이시죠? 자막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정아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제법 오고 이래서 신경 쓰셔야 될 게 좀 있어요. 네. 오늘도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